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6일 오전 6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그리고 극단적인 유튜브의 유착관계를 알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대한민국을 국제사회 앞에서 창피를 보이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공포감과 음모론이 어떻게 한국의 정치 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는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실상을 아마 외국 언론으로서는 가장 입체적으로 분석한 기사일 것입니다. 퓰리처 수상 경력에 있는 최상훈 서울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김권섭이라는 72살 시위 참여자를 맨 먼저 소개합니다.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인 이런 사람들은 지난 4월 총선이 조작되었으므로 야당의 다수 의석은 무효이고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사법, 학교, 언론에 뿌리를 내리는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그런 음모론을 우익 유튜브에 의하여 사이버 세상에 퍼진 선동 정도로 취급하지만 이 나라의 양극화된 진영 논리에 의하여 그런 음모론은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하여 대통령의 업무 복귀를 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윤석열 추종자들의 행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안병진 씨는 윤석열은 한국판 마가 세력에 기대어 권력을 놓지 않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극우 유튜브의 밀접한 관계를 소개합니다. 사실은 극우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치 않습니다. 극우라고 해서 거짓 선동을 하지 않습니다. 선동 유튜브라고 부르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취임식에 수십 명의 유튜버들이 초청을 받았고 윤 대통령도 그들 유튜브의 회원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가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지난 1월 1일 보낸 메시지를 소개했는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인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라고 호소한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우익 유튜브들에게 이건 전쟁이고 당신들은 전사다 라고 말한 사실도 인용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53%가 유튜브로부터 뉴스를 접한다는데 이 수치는 조사 대상 46개 나라의 평균 30%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언론재단 2023년 조사입니다. 이런 특수성이 한국을 분열시키는 데 작용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전 국회의원 홍성국 씨는 윤석열과 추종자들이 쓰는 용어와 음모론은 우익 유튜브의 주장과 판박이라고 했습니다. 홍 씨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알고리즘 중독에 의하여 유발된 세계 최초의 반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유명하게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중독에 의하여 유발된 세계 최초의 반란. 최상훈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하여 인터뷰한 12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다 확고한 음모론 신봉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유일하거나 주된 정보원은 우익 유튜브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72살 김재성 씨는 나는 신문과 텔레비전은 보지 않는다. 그들은 완전 편파적이라고 했답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이딴 스캔들과 사고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곤혹스럽게 되면서 더욱 공개적으로 극단적 우익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우호적인 언론인들을 가짜뉴스 확산자로 몰아붙였으며 정적들을 공산당식 전체주의 추종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우익 유튜브를 공무원 훈련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우익 유튜버들은 국내의 적들을 일소하기 위하여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계엄령 선포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교사를 받았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들은 중국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키기도 했는데 중국이 한국의 국내 정치, 특히 선거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면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윤석열과 우익 유튜버들은 한국의 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점에서도 같다는 겁니다. 친윤 시위대는 Stop the Steal이라는 영어 구호판을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트럼프의 2020년 대선 패배 후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거짓 주장을 하는 추종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Stop the Steal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나 하는 그런 비민주 국가로 세상에 알리는 거죠. 나라 망신도 참 아주 저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훈 기자가 만난 52살의 신은주 씨는 부정선거설을 믿는 사람인데 유튜브를 자신의 근거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왜 믿느냐고 하면은 유튜브 봤는데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주장을 근거 없다고 무시한 지가 오래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뒤 군인들을 선관위로 보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고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군 장교들은 선관위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고위 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손을 묶고 눈을 가린 채 군사기지의 지하 벙커로 데려가 선거 부정에 대하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컴퓨터나 사람들이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계엄령은 끝났다. 저명한 보수적 언론인 조갑재 씨는 대통령이 저질 유튜브를 보다가 황당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신을 빼앗겼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Stop the Steal이라는 영업한 그 구호는 제발 쓰지 않는 정도의 애국심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60여 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한국에서는 권위주의 정부 시절을 포함해가지고 한 번도 선관위와 관계된 조직적인 부정 투개표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의 선거는 믿을 수 있다 라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경제에도 외교에도 안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돌려가지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윤석열 지지 세력으로 부각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렸던 이 민주주의라는 금자탑을 이들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반역사적 범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